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작은 몸부림. 취준생들에게는 변화하는 세상 속 상식을 공부하고 직장인들의 상식이 진화하는 시간. 호모 디지쿠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진입니다. 리서처 개그맨 송필근입니다. 필근님과 함께 리서처를 담당하고 있는 성우 이지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네. 2022년의 반이 지났어요. 절반이 벌써. 와, 막 1월 1일 새해 계획 세우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올해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제일 잘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잘한 일이요? 제일 잘한 일. 뭐 아무래도 네. 호모 디지쿠스에 함께하게 된 거. 이것만큼 잘한 게 있을까요?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기회이자 가장 훌륭한 선택이 아니었나. 저 옆에서 많이 배웁니다. 사회생활은 이런 것이다. 네. 우리 이지선님은? 저도 호모 디스쿠스 한 거죠. 아이고. 아유, 두 분의 생각과는 저는 조금 다른 게 그래요? 네. 무엇보다 우리 셋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난 또 뭐 제일 행복한 일 같습니다. 대단히 다른 게 나올 줄 알았어요. 결국에는 이거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뭐 같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호모 디지쿠스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 사회에 한 발 앞선 인류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좀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그 이름도 유명한, 그 이름도 핫하다는 NFT입니다. NFT. 예. 맞아. NFT 이게 많이 들어본 거여서 저도 꼭 공부해보고 싶었거든요. 예. 요즘 진짜 핫하잖아요. 너무 핫하고 스치기만 해도 장안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NFT 모르면 요즘에 약간 뒤처지는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잘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잘 그러니까요. 몰라요. 오늘 한번 제대로 좀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NF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호모 디지쿠스의 세계로 로그인합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입니다. 오늘 호모 디지쿠스를 찾아주신 게스트분은요, 디지털 융합 멘토로 활동 중이신 김상윤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연구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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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런 말씀 먼저 드렸으면 예, 죄송한데 네. 너무 섹시하신 것 같아요. 이게 뇌가 섹시한 사람은 맞아. 설레네요. 외모 보고 네. 말씀하신 줄 알고 네네네. 뇌였군요. 네. 네네네. 김상윤 교수님이랑 저랑 진짜 닮은 것 같아요. 약간 느낌 있네. 느낌 있네. 진짜 거울 보는 것 같아요. 오. 저도 섹시한가요? 1초도 생각을 안 해요. 단호박이시다. 네. 자, 교수님, 제가 디지털 융합 멘토로 활동 중이시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며 또 어떤 분들에게 멘토가 되고 계신 건가요? 네, 사실 이제 학교의 교수라고 하면은 학생들 가르치고 좀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역할도 있지만은 네. 많은 분들께 이런 지식을 설명드리고 우리 세상의 변화를 또 이해시켜드리는 또 그런 막중한 또 책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이 디지털 기술이 너무나 복잡하고 특히나 또 오늘 말씀드리려는 투자라든지 경제 활동에까지 이런 기술들이 영향을 끼치니까 대중들도 너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삶과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와 혹은 개인의 경제 활동까지 어떤 융합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좀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또 강연 드리고 이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허. 진작에 모셨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이 NFT가 요즘 너무 핫해요. NFT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NFT가 핫하다. 네. 왜 핫하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돈이 되니까? 되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표면적인 이유는 돈이 되니까예요. 이제 기술의 어떤 초창기이다 보니까 사실 좀 이렇게 돈이 투기 자금들이 몰리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 또 일부 큰 돈을 벌어가신 분들도 있고 또 이런 뭐 고양이 작은 그림 파일 하나가 수억 원에 거래되고 실제로 실물이 존재하는 디지털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수백억 원에 거래됐다 이런 뉴스를 접하니까 사람들이 뒤집히네. 그쵸. 도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돈을 벌어다 주느냐. 근데 알고 봤더니 기술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표면적인 이유고요. 또 근원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네, 우리가 이 디지털 세상이 언제부터 펼쳐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10년, 20년? 10년, 20년? 우리 저번에 1화에서 배웠잖아요. 40년 아니에요, 40년? 맞아, 아주 네, 맞습니다. 의외로 옛날. 맞죠? 대박! 예를 들면 여러분이 너무나 흔히 쓰고 계시는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1986년 맥킨토시 컴퓨터가 처음 생겼고요. 우리 여러분 인터넷 거의 공기와 같은 존재죠. 1990년 생겼습니다.
오. 여러분 나이보다 더 어리죠, 인터넷의 역사가. 나랑 동갑인데? 네, 그래서 인터넷이란 것도 33년 됐고요. 배우자나 친구보다도 더 소중히 다루는 스마트폰 몇 네. 년도에 탄생했나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2010년 그쯤 아닌가요? 비슷하죠. 2007년에 아이폰이 아, 탄생했어요. 2007. 네, 이렇게 우리가 요즘 너무나 편하게 아주 공기처럼 쓰고 있는 존재들이 불과 3, 40년밖에 안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하나 질문 드릴게요. 네.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림이라든지 혹은 영상이라든지 뭐 짤이라든지 짤. 네. 이런 거를 이거 내 거다, 나의 소유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고 없을 것 보니. 주장은 할 수 있지만 뭔가 증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할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니까. 그렇죠. 이제 이것들을 뭐 법적 다툼까지도 가는 경우들도 있고 네.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디지털 세상을 3, 40년 정도 인류가 너무나 편리하게 쓰고 있는데 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이 컨텐츠를 내가 만들었음에도 올리는 순간 내 거다라고 주장하기가 상당히 좀 그렇네. 예, 불편한 진실이었죠. 그래서 이 인터넷에 올라가면 이제 내 거 아니다 이런 인식들이 많죠. 근데 2008년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탄생합니다. 네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활용한 것이 NFT라는 건데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블록체인은 정보의 위조나 변조를 어렵게 하는 기술인데 이거는 태진님 거다. 이거 이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텍스트 그것을 블록체인에다가 저장해가지고 이 파일은 태진님 거라는 것을 항상. 모든 사람에게 다 인증해주는 디지털 소유 어떤 인증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바로 NFT에 대한 이해는 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어떤 개념인지 네. 우리가 알게 된 것 같고, 근데 이게 왜 돈이 되며 왜 계속 주목해야 되는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네. 기선 요원님께서 네. NFT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네. 정체를 조사해 오셨다고요. 네, 앞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조사해 온 거를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NFT라는 건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 자산을 말하는데요.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게임, 예술품, 부동산 등의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입니다. NFT는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의 관련 정보가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최초 발행자를 언제든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또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담고 있어서 서로 교환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동일하지만요. 이 NFT가 적용될 때는요. 하나의 코인은 다른 코인과 대체 불가능한 별도의 인식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아니요. 이해가 쏙쏙 되고 쏙쏙 있어요. 들어갑니다. 그러면 NFT의 시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NFT 시초. NFT의 시초는요, 2017년 스타트업 데퍼랩스가 개발한 클립토 키티가 꼽히는데요. 키티? 네, 키티요. 이는 유저가 NFT 속성의 고양이들을 이렇게 교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희귀한 고양이를 만드는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2017년 말에 이 게임의 한 디지털 고양이가 무려 11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와. 그래서 이 데퍼랩스는 2020년부터 미국 프로 농구와 손잡고요. NFT 거래 플랫폼인 NBA 톱샷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 해당 플랫폼에서는 유저들이 유명 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짧게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집한 영상을 NFT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리미티드네. 네, 예. 이처럼 NFT는요, 가상자산의 희소성과 그리고 유일성이라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디지털 예술품 그리고 온라인 스포츠, 게임 아이템 거래 분야 등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그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이 만든 10초짜리 비디오 클립은요, 온라인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시청할 수 있지만요, 2021년 2월에 NFT 거래소에서 무려 74억 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또 테슬라 최고 경영자 앨런 머스크의 아내이자 가수인 그라임스는요, 2021년 3월 NFT 기술이 적용된 니모프라는 제목의 디지털 그림 컬렉션을 10점을 발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경매에 붙였더니 20분 만에 65억 원에 낙찰되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야. 와, 이거 돈이 되네요. 돈이 돼요. 소리 난다. 그러네요. 저는 특히 그 고양이 교배시키는 네네. 그 게임. 네. 저 그거 기억나요. 해보셨어요? 이 고양이가 서로 다른 고양이가 교배하면 다른 고양이가 나오고 이런 게 굉장히 어허. 신기했었는데 네. 저도 그때 사실 좀 저렴한 이 그러게. 고양이 한 마리를 좀
좀 일양받아 써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게. 뭐 고양이 그림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관심을 가지셨겠죠. 네네. 아마 그때가 이제 이 세상에 NFT라는 것이 등장한 초창기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빨리 진입한 사람들은 큰 돈을 번 상황이죠. 네. 만약에 사셨으면은 네. 지금 새끼 고양이들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럼 떼부자 됐겠네. 이야. 아니 근데 뭐 고양이도 고양이지만 NFT 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게 그림인 것 같아. 그림. 예, 그림이 뭐 얼마에 거래가 됐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네. 테고 또 S본부 그것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 있죠, 네. 있죠, 있죠. 거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S본부 그 프로그램에서 NFT가 또 좀 버블이 끼고 있다 이런 어. 부정적인 얘기들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사실 뭐 저는 이제 NFT라는 기술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이 가상 세계, 인터넷 세계를 더 많이 활용하면서 이 NFT라는 것이 분명히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최근에 이렇게 돈이 몰리는 투자라는 점에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투자 차원에서는. 네, 투자 차원에서는 우리가 집에 갖고 계신 모든 이 뭐 장식품이나 여러분들의 재화를 되팔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현실 그렇죠. 세계에서. 그렇죠. 네. 이 NFT라고 하는 것이 가상 세계에서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고 혹은 또 내가 활용하고 싶어서 이걸 정품으로 구입을 하는데 이걸 굳이 다음 달에 되팔려고 이런 생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 최근에 이 투자 수요를 몰리게 한 계기가 됐고 버블이 낀 측면이 있죠. 대표적으로 작년에 이제 비풀이라고 하는 디지털 예술 작가 가명을 쓰는 이 예술 작가의 그림 에브리데이 5000일 작은 디지털 그림 조각을 네. 하루에 한 개씩 그려가지고 네. 5000일 동안 그린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그걸 5000개를 모자이크처럼 붙여가지고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라고 하는 아주 네. 유명한 네. 경매 시장에 내놨는데 그게 약 우리 돈으로 800억 원에 와우. 낙찰이 아니 나도 그릴 수 있나요? 나도 할 수 있나요? 그러게요. 5,000일이면 투자할 만한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800억을 주고 누가 낙찰 받았냐 사실 좀 제가 뒷조사를 해봤어요. 형. 예. 궁금하네, 궁금하네. 해봤더니 역시나 네. 그 산다르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그 한 기업의 CEO인데요. 역시나 네. 암호화폐 NFT 쪽 사업을 하는 분이더라고요. 네, 그것만 보더라도 좀 이렇게 그들끼리 좀 이렇게 거래하면서 그렇네. 시장을 좀 부풀린 측면도 있다. 저는 뭐 아하. 긍정 부정적인 측면 양쪽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저작권에 이제 NFT가 붙으면 뭐 위조도 불가능하다고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개그맨들 유행어 네. 거기에다 NFT 붙일 수 있나요? 오. 가능하죠? 유행어 어떤 거 있으세요? 많죠. 저요? 네. 저 유행 없는데. 그거 있잖아. 이게 유행어인가요? 유행어 아니 뭐 없는데요? 있지 않아요? 저는 옛날에 이제 필그나 뭐 이런 거 있었죠. 그거랑 뭐 레디비 노래도. 네, 예. 이런 거지 저도 웃어요. 뭐 이런 거 있었죠. 레디비란 노래로 비틀즈보다 더 많이 활동했잖아요. 일단 활동을 횟수로는 그렇습니다. 네. 하루에 5탕씩 행사를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음성 파일도 NFT로 만들 수 있고요. 네. NFT의 그 활용 범위는 사실 디지털 컨텐츠라고 하는 모든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 말씀드린 게 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컨텐츠를 NFT로 만들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네. 어떤 것이 돈이 될 것이냐 판단하기가 힘들어지고 점점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이 막 급락하고 급등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아하. 투자로 접근하기엔 저는 항상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인터넷에 무야호라고 있었잖아요. 있었죠. 뭐야. 그것도 NFT로 판매가 됐다고 아, 그래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자기 거라고 소유권을 이제 주장할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신기한 것 궁금하네. 같아요. 그럼 그 무야호는 이게 누구 지금 겁니까? 초창기라서 약간의 좀 어떤 과도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하. 이런 부분은 확실히.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요 NFT라는 거는 디지털 자산에 포함되는 겁니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기술이고 뭐 법 제도고 다 섞여 있다 보니까 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것도 생소한데 네. 이게 NFT도 또 생소하고 이게 맞냐 틀리냐. 사실 2021년 9월에 우리나라의 특정금융거래법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이 디지털 자산, 소위 이제 가상 자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법 조항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 가상 자산에는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상화폐라고도 하죠. 예, 그것만 포함이 됐고 NFT는 아직까지 포함이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NFT를 저는 가상 자산으로 보는데 아직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법 제도화는 되지 않았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NFT 뭐 거래소라든지 관련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 법 제도 틀 안에서 아직 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측면에서 또 주의를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시장의 질서가 조금 더 정립이 필요한 시기이군요. 계속 좀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투자가 위험할 수도 네, 있다라는 맞습니다. 이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체 불가
하다 그리고 대체 가능하다 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데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NFT 하면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대체 불가능한 자산,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렇게 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영어로도 어렵고 한글로도 바꿔도 어렵죠. 네. 네, 이게 한자 영어가 들어가다 토큰밖에 보니까 모르겠어요. 아, 토큰을 또 아시면 그래도 많이 아시고 옛날 사람 아, 그 토큰 버스 토큰 말씀하시는 전혀 모르겠네요. 구멍 뚫린 거 그거. 아, 네. 몰라요? 알아요. 네, 그때 토큰도 뭐 같은 용어긴 하죠. 그때 토큰은 이렇게 작은 칩 단위, 이걸 네. 토큰이라고 그 이름을 붙인 거고,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디지털 토큰도 역시나 작은 정보 단위를 토큰이라고 합니다. 같은 뜻이군요. 네, 그러면 이제 non-fungible 뭐냐? fungible이 대체 가능하다라는 단어이고요. non이 붙었으니까 대체 불가능이라는 아하. 거죠. 어. 자, 그럼 대체 가능하다라는 게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10,000원짜리 하나 꺼내셔가지고 네. 옆에 분 10,000원짜리랑 교환을 해보세요. 똑같죠, 똑같죠. 교환하지, 교환하지. 네. 똑같죠. 아무 의미가 없죠. 교환하는 어, 거. 그럼요. 그래서 대체 가능하다라는 네. 거. 오케이. 예를 들어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디지털 영역이라고 다 대체 불가능이 아니고요. 암호화폐도 뭐 1비트코인을 제 전자지갑에서 뭐 태진님 전자지갑으로 보내드렸어요. 다음 날 다시 1비트코인 돌려주셨어요. 예. 아무 문제 없죠. 그렇죠. 대체 가능한 겁니다. 대체 네. 가능. 근데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은 여러분만 갖고 있는 어떤 뭐 영상이라든지 혹은 세상의 유일한 디지털 예술 작품이라든지 네. 이런 것은 유일하지 않습니까? 어. 그러면은 이거 하나당 고유한 어떤 형태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매길 수 있는 가치가 다르다. 즉, 그렇지. 이 유일한 디지털 컨텐츠 영역에서 어. 이 어떤 희소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식해 주는 것을 우리가 유일한 자산, 즉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라고 하고 그것을 NFT에 기록을 남겨가지고 블록체인 상에 보관하는 것을 우리가 NFT의 기본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 아니 근데 좀 전에 뭐 아까도 잠깐 멘토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긴 한데 뭐 사진이 됐든 그림이 됐든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것들은 저장 뭐 해가지고 딴 데 올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실 가치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저 진짜 웃긴 거. 제가 예.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그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 네. 그 잭도시라는 사람이 네네네. 트위터에 맨 처음에 글을 올린 글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게 30억 넘게 팔렸대요. 이야. 그냥 그 단순한 트위치. 네, 그냥 그거 그 글. 근데 와. 이거를 최근 들어서 다시 재판매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사가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기사를 봤단 말이에요. 아. 나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돈 많은 사람들의 돈놀이. 네. 자기들의 세계. 네. 이걸 저는 이제 과거에 역사적으로 우리 튤립법을 들어보셨죠? 아, 네네네. 튤립을 재배해가지고 유럽에 이제 이렇게 수출을 하는데 네. 한때 갑자기 튤립이 너무나 시장에서 수요가 폭증해가지고 네. 튤립 가격이요 꽃 하나당 집 한 채 값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와. 꽃단송이가? 꽃단송. 1630년대입니다. 아, 저 이 얘기 듣고 엄청 웃었는데 그 사람들 다 바보라고. 네. 야, 이 바보들아. 그 튤립 중에서요, 뭐 빨간색 줄이 있었던 변종 튤립이 있었대요. 네. 그 튤립은 황제 튤립이라고까지 어. 칭해지면서 뭐 프랑스의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네덜란드 걸 마구잡이로 수입해가지고 아. 이렇게 1년 동안 가격이 10배로까지 올라간 네. 거예요. 지금 이따 그때 모습이네요.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이걸 기술 그 자체로 보질 않고 돈과 자꾸 결부시켜서 보니까 많은 사람, 특히 셀럽들이 날 과시하기 위한 욕구로 이걸 또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작년 한 해 좀 NFT에 벌어지지 않았나. 저는 작년 한 해는 좀 버블이 낀 한 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근데 결국엔 튤립이 이제 제값으로 돌아왔듯이 또 NFT도 옥석 가리기처럼 또 이 버블이 꺼질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NFT도 아까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투자 관점으로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고 네. 항상 방송 나간 강연 나가서 NFT를 너무 투자로 접근하지 마시라. 우리가 이 디지털 세상을 하루에 우리가 잠자는 시간 빼고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시간이 약 40%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세상에 우리가 그만큼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경험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NFT는 거기 안에 나의 소유물들, 나의 재화들이 이 NFT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단순히 그냥 대파는 투자 목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요, 우리 송필근 요원이 네. NFT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네. 아주 깔끔하게 네. 읽어주신다고요. 아, 예, 예. 아닙니다. 저도 이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오. 뭐 읽고 이런 거 안 하고 읊어드리겠습니다.
2021년은요 NFT 시장 성장의 원년입니다. NFT 데이터 분석 사이트에 따르면요 2018년 3,676만 달러, 2020년 6,683만 달러에 불과한 시정이었는데 2021년 9월에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43.1억 달러. 와. 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대 시장으로 변화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는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등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가 최근에 폭락했죠. NFT 시장 역시 지난해보다는 좀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블록체인 분석 사이트 더 블록의 통계를 보면요 올해 6월 첫째 주 NFT 거래는요 14만 8천 건으로 올해 초보다 약 한 85%가량 감소했다고 하고요. 세계 최대 NFT 거래 플랫폼인 오픈시 매출도 급감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좀 확실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버블이 이제 꺼지고 있는 게 지금 이 시장 동향을 보면서 좀 느껴지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림이나 영상 이런 것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것들도 NFT가 가능할까요? 네, 물론 이제 디지털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요. 네. 정말 재밌는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미국의 영화 감독 중에 알렉스 라미레즈라고 하는 약간 이름은 그렇게 안 알려진 감독인 것 같아요. 네. 자신의 방귀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네네. 네. 매일매일 그 5,000일까지는 아닌데 네네. 5천일 동안 방금 매일 네. 10번을 녹음을 해가지고 어. NFT로 올린 거예요. 뭐야? 그래가지고 뭐야? 마스트 컬렉션이라고 해서 10개를 한꺼번에 사는 분들께는 5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양심도 없지. 집 방구 방귀를요? 소리를 갖다가 방귀 50만 원. 방귀. 네, 개별 피스로는 10만 원 단위로 판매를 했는데 완판이 팔렸어요? 됐어요. 완판 됐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유명해져야 돼. 그렇지. ASMR 같은 건가요? 하여튼 와. 그렇게 이제 방귀 소리까지도 NFT로 가능했다. 작년에 버블이 꼈던 시점에서는 예, 그리고 요즘 이제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예술 작품, 그다음 사람 얼굴 닮은 프로파일 픽처, 우리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죠. 네, 네, 프로파일 픽처 영역들이 가장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네.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던 NBA 같은 경우에 네. 르브론 제임스가 네. 덩크슛 하는 장면 10초짜리를 짤로 만들어 가지고 이 팬들에게 어느 정도 값어치를 받고 판매하면은 당연히 소장하겠죠. 네. 이거 진품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요즘 또 학자들이 논문을 텍스트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의 연구 성과를 후세에 블록체인 상에다가 남겨야겠다. 이렇게 해서 논문 파일을 이렇게 NFT로 만들어서 또 올리는 또 사람들도 그러면 있어요. 그 NFT를 그렇게 만들면 딴 사람들은 그걸 다운을 받거나 그 사람의 허락 없이는 볼 수가 없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쓸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똑같이 다 조회하고 쓸 네. 수가 있는데 그냥 이거 누구 거냐 하면 그 사람 거라는 거예요. 그냥 소유권에 대한 네, 네, 것만. 네. 근데 그게 이제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한테 굳이 해 말어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막 수십억 원에 사는 이유가 대체 뭘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100% 공감은 안 돼요. 예. 근데 네. 어쨌든 그 낱낱이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저희 나름 해석을 해드리면은 아무래도 이 초기 기술, 초기 어떤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가장 먼저 한번 뛰어들어 보겠다라는 호기심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건 희소한 겁니다. 이게 똑같은 파일을 10만 개를 뿌리면은 이걸 아무도 안 사겠죠. 근데 모든 이 NFT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고 약간씩 또 얼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디지털 예술 작품 딱 하나만 NFT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희소한 것을 내가 가져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 인간의 근본적인 소유욕 같은 것도 있고요. 과시, 요즘 또 투기 어떤 세력들이 또 몰리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NFT가 약간의 좀 거품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까 튤립 버블 할 때 네. 제가 그랬다잖아요. 이 바보들 그걸 바보들. 우리가 바보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좀 더 지나야지 알 수 있는 거겠죠. 네네. 저는 근데 아까 튤립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방귀를 사는데. 방귀를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사고. 아 맞아. 하나에 맞아. 10만 원. 그거 어디다 쓰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잘 때 듣나?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한 게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가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요 NFT도 사면은 거래할 곳이 정확하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오픈시라고 하는 이 네. 거래 플랫폼이 가장 유명한 플랫폼이에요. 거의 이제 마켓시어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런 시도들이 지금 늘어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딱 요 플랫폼입니다. 아직 출시된 것은 아직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오픈시에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컨텐츠 중에 NFT를 만들고 싶은 것을 거기다 올리고 네. 일정 부분 수수료를 지급하고 NFT를 거기서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경매 사이트에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게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저작권 문제가 앞으로 좀 되게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만약에 송필근의 유행어인데 누가 그거를 NFT로 만들어서 본인이 소유를 하고 있으면 아까도 뭐 잠깐 뭐 소송 얘기 나왔지만 그런 일이 허다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예술 작품 영역이라든지 네네. 혹은 뭐 NBA나 뭐 이런 어떤 아주 그 초상권이 정확하게 구분되는 그런 영역들은 이 오픈시라고 하는 플랫폼도 좀 검열을 해요. 근데 이런 개인의 영역들, 네네. 우리가 이제 그냥 NFT를 올렸는데 다른 사람이 카피해서 또 올리고 한다. 그건 이제 그 플랫폼이 다 캡처를 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NFT를 법 제도화를 명확하게 한 나라는 없습니다. 네, 아주 초기 시장이고 분명히 이런 분쟁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앞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NFT에 대한 개념과 함께 저희가 전반적인 동향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우리 김상윤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 다음 주에 전해주실 건가요? 이제는 NFT가 이렇게 일상생활화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앞서서 투자하고 돈 버는 사례들 많이 봤는데 그리고 좀 가볍게 재밌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 그 속에서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좋아. 네, 돈 한번 이거다, 이거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거지. 다음 시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오케이. 이거 오케이. 이게 좋아. 다음 네네. 주가 제대로네요. 오늘도 좋습니다. 다음 주에 재밌었는데요. 나오셔서 방귀를 끼서 이런 거 아니에요? 녹음기 가지고 오시죠. 녹음기 갖고 와서. 저 그 네. 생각도 해봐요. 우리 김태진님 네네. 웃음소리 되게 독특하잖아요. 네. 더 유명해. 요거. 네네. 요거 NFT를 만들어 볼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이걸로 돈 버는 방법. 오케이. 돈이 되는 방법을 다음 주에 알려주실 예정이니까 우리 교수님 다음 주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다음 주 즐거운 NFT 강의 놀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안녕.